여러분, 제가 아까 실수한 게 하나가 있네요. 아까 정말 어쩌면 그런 일이 있지, 이거 명사 아니라 감탄사예요. 예, 컨디션이 안 좋은 걸로.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은 걸로. 예, 당연히 감탄사예요. 예, 당연히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자, 감탄사가 되고요. 이제 이번에는 규칙 활용하고 불규칙 활용을 한번 할게요. 자, 일단은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요. 일단 간단하게만 갈게요, 여러분. 규칙과 불규칙은 딱 두 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어간이나 어미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만 따지면 돼요. 그래서 어간 어미 형태의 변화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고 불규칙이고, 형태 변화가 없으면 뭐가 된다?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밑줄 친 단어가 규칙이냐 불규칙이냐를 물으면 반드시 그 옆에다가 뭐를 쓰세요? 기본형을 먼저 쓰세요. 기본형을 쓰신 다음에 이 기본형이 형태가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만 따져보면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단어가 지금 규칙이게 불규칙이게를 묻는다면 기본형 뭐가 되는 거죠? 흐르다가 되죠.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없던 리을도 생겼고 의도 없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형태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면 얘는 뭐가 된다? 불규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공부가 더 되면은 얘는 리을이 더 생기는 르 불규칙이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고, 일단 1단계는 형태 변화가 있냐 없냐만 따져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태 변화가 있으면 불규칙, 형태 변화가 없으면 뭐가 된다?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형태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인 아이가 딱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의문의 변동할 때 활용할 때 뭐가 있었죠? 탈락하는 거. 리을 탈락은 규칙이에요. 아까 하늘이 도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분이는 돌다 불다, 네가 울다 우니까, 이런 식으로는 리을이 탈락이 돼버리잖아요. 걔네들은 형태 변화가 있지만 뭐가 된다? 규칙으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김치를 담그다 물을 잠그다 할 때 잠그다 담그다가 담가가 돼버리죠. 그때 의탈락도 역시 뭐가 된다? 규칙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되게 간단해요. 형태 변화가 없으면 규칙, 있으면 불규칙. 단 형태 변화가 있지만 규칙으로 연결하는 것은 활용할 때 못 탈락하는 거, 리을 탈락하는 것과 탈락하는 건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묻다 하고 듣다까지 빗금 쳐주세요. 묻답니다. 물론 여러분, 묻다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땅에 묻다는 어떤가 볼까요? 땅에 묻다는 김치독을 땅에 묻다, 묻고 묻으니 묻어서 묻어라니까 형태 변화가 없어요. 그럼 땅에 묻다는 규칙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질문하다에 묻다면은 묻다, 묻고 물으니 물어서, 그죠? 디귿이 뭘로 변하는? 리을로 변하는 불규칙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묻다는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규칙, 불규칙 확인하시고요. 그 옆에 나오는 듣다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이야기를 뭐하다? 듣다, 듣고 들으니 들어서. 역시 디귿이 뭘로 변해요? 리을로 변하는 불규칙. 그래서 디귿 불규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 늘 짜증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 공부했던 분들 아실 거고요. 강물이 불면, 강물이 불으면, 그쵸? 천천히. 강물이 불면, 강물이 불으면, 라면이 불면, 라면이 부르면, 그쵸? 재산이 불면, 재산이 부르면. 자, 이것부터 할까요? 그럼 여러분, 붓다 하고 붓다, 그쵸? 디귿 받침 쓰는 게 지금 요 아이가 돼요. 붓다는 양이 뭐하다? 많아지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많아지다, 재산이 많아지다, 국수가 많아지다. 맛은 없어지죠. 그쵸? 예, 불면, 부르면이 되고요. 붓다는 뭐가 되냐면은 주전자에 물을 컵에 뭐하다? 따라 붓다가 있는 거고, 나 어제 라면 먹었더니 얼굴 빵빵해졌어. 그쵸?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붓다가 돼요. 지금 공부하는 건 이 아이가 되는데, 자, 의가 붙냐 안 붙냐가 되겠죠. 천천히. 이 정답 뭘까요, 여러분? 1번, 2번. 2번? 확실해요? 정답은 2번이에요. 이 2번인 이유가 뭐냐면, 요거를 우리가
매개모음이라고 해요. 매개모음이 뭐냐면 없으면은 너무 이상하니까 그때 그냥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로 넣어주는 모음을 우리가 매개모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에다가 면 붙이면은 그냥 먹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넣어주는 거죠? 먹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매개모음이라고 하는데 복잡한 거 안 하고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매개모음이 붙냐 안 붙냐라고 할 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받침에 리을이 들어가면 매개모음 은은 붙이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일단은 받침이 리을로 끝났을 때에는 매개모음을 붙이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불으면이에요. 바람이 불면이에요. 바람이 불면이죠. 그쵸? 하늘을 날면이에요. 하늘을 날으면이에요. 하늘을 날면이에요. 받침이 뭘로 끝났으니까? 리을이니까. 그쵸? 그런데 단 디귿불규칙이 뭘로 변했을 때에는 리을로 변했을 때에는 매개모음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형이 뭐였어요? 붙다. 그쵸? 그럼 디귿불규칙이 디귿이 뭘로 변한 거죠? 리을로 변했죠. 그러면 얘는 뭐 해줘야 된다? 매개모음 넣어주는 게 맞아요. 헷갈린다. 안 헷갈려요. 이 단어가 미치도록 짜증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자, 짐을 싣다는 여러분 당연히 짐을 싣다는 여러분 실면이에요, 싫으면이에요? 그렇죠. 편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편한 거예요. 근데 이 불면이 짜증나는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싣다 하고 양이 많아지다 붙다 하고는 똑같은 디귿불규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넣어주는 게 맞다? 매개모음 넣어주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디귿불규칙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좁다 하고 곱다까지 빗금 치시면 돼요. 자, 받침에 비읍이 들어가는데 뒤에 그냥 아무 변화 없이 평범한 어미 아어가 와서 좁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얘는 규칙이 돼버리죠. 그런데 받침에 비읍이 있는 아이가 비읍이 사라지게 되고 오우가 붙어서 결론 뭐가 온다? 와가 붙거나 뭐가 붙는다? 워가 붙는 게 무슨 불규칙? 비읍 불규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단어가 곱다가 뭘로 변하죠? 고와로 변하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비읍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비읍 불규칙의 1단계는 받침에 있던 비읍이 없어지고 뒤에 어미 뭐가 붙는다? 와, 워가 붙는 게 비읍 불규칙 1단계고요. 2단계 여러분, 와가 붙는 건 딱 몇 개? 2개. 돕다, 곱다밖에 없고 나머진 싹 다 뭐가 붙는다? 워가 붙어요. 3단계는 100%는 아닙니다만 와는 100%, 와가 붙는 건 다 모음조화 지켜져요. 100% 고와 도와. 근데 워가 붙었을 때는 모음조화 깨지는 애들도 있어요. 마지막 4단계. 중세국어에서 순경은 비읍 아시죠? 그렇죠? 이 순경은 비읍의 흔적이 현대국어에서 바로 뭐가 된다? 비읍 불규칙이었어요. 기출문제예요. 근데 한 번 더 꽈가지고 짜증나게 할아버지 허리가 굽어서 하고 삼겹살을 구워서 하고 같이 나왔어요. 근데 굽다죠. 할아버지 허리는 굽다, 굽고 구분이 굽어서 구버라니까 규칙이 활용이 되는데 삼겹살을 굽다는 뭐가 돼요? 구워. 걔가 정답이에요. 비읍불규칙이니까. 됐죠? 그래서 4단계까지 하면 비읍불규칙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씻다 하고 긋다까지 빗금 치시면 돼요. 제일 쉬운 거, 그쵸? 활용할 때 시옷이 있냐 없냐가 되겠죠. 씻다는 어때요? 씻다 씻고 씻으니 씻어서 씻어라니까 받침이 시옷 변함이 없죠. 그런데 긋다는 줄을 긋다는 뭐가 돼요? 그어서 해서 시옷이 탈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옷 불규칙이 돼요. 자, 그 다음 치르다 흐르다는 조금 복잡하니까 보세요. 치르다 흐르다예요. 자, 치르에다가 어가 되고 흐르에다가 어가 되면 얘가 가서 붙어버리죠. 축약이 되게 되면은 얘 뭐가 돼버리죠? 탈락하면서 뭐가 돼요? 치러가 돼요. 그쵸? 그래서 어제 뭐 9급 공무원 시험을 뭐 했다? 치르었다 해서 치렀다가 돼버리죠. 탈락이니까 규칙 불규칙? 규칙이에요. 그죠? 그럼 얘도 여러분 규칙이라면 뭐가 될까요? 얘가 없어지고 뭐가 될까요? 흐러가 되겠죠. 하지만 얘는 특별하게 뭐가 생긴다? 리을이 더 생겨서 뭐가 된다? 흘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리을이 더 생기는 르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요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학원에 가려고, 그쵸? 그 다음에 잠을 이제
자려고, 물건을 살려고, 그쵸? 다 틀려요, 여러분. 기본형 뭐예요? 자다, 사다, 가다예요, 그쵸? 누가 리을 집어넣으래요? 그죠? 집어넣으면 좀 귀여워 보이니까 가려고, 그죠? 잘려고, 그죠? 예. 그러든가. 네. 근데 기본 어간에다가는 리을이 없으면 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려고, 자려고가 맞아요. 아셨죠? 요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규칙, 얘는 불규칙입니다. 그래서 끝. 그 다음에 주다 하고 푸다까지 빗금 치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마지막 어근이 변하는 거예요. 주다는 뭐가 되죠, 여러분? 주어가 되고 축약하면 뭐가 돼요? 주어가 돼요. 주어. 그렇죠? 근데 푸다 하나밖에 없죠. 우불규칙은. 그죠? 푸어 할 때 뭐가 탈락이 되죠? 우 탈락이 돼서 뭐가 된다? 퍼가 돼요. 퍼. 그래서 시험에 밥을 펐다 하면 틀리죠. 밥을 펐다가 맞아요. 우어라고 적으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가 디귿 불규칙이고, 두 번째가 비읍 불규칙, 세 번째가 시옷, 그 다음이 리을이 더 생기는 르불규칙, 마지막이 우불규칙이에요. 그죠?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자, 먹다 하다 줄 쳐주세요. 먹다 하다. 먹다 하답니다. 그냥 별게 없어가지고 요밖에 못했어요. 먹다 하면 여러분 어미가 뭐가 붙을까요? 어가 붙어요. 가장 평범한 어미가 아와 어예요. 아형의 어미와 어형의 어미인데 왜 아, 어 둘 다 있을까요? 모음 좋아. 그쵸? 모음 좋아요. 모음 좋아 때문에 어미가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얘가 음성이니까 어가 오는 거죠. 그쵸? 가, 아. 왜 아가 와요? 양성이니까 양성이 오겠죠. 그쵸? 그리고 아의 과거형이 뭐가 되고요? 앗. 그렇죠. 똑같은 패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아어가 와야 되는데 유일하게 하다라고 하는 놈만, 그쵸? 하아가 와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어미 뭐가 와버린다? 갑자기 여가 와서, 그쵸? 얘는 특별한 불규칙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배운다? 어미에 여가 붙는 어미 변화는 불규칙이 돼요. 여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는 먹어. 그러니까 규칙 활용 아어가 돼서 규칙인데 하다만 딱 하나예요. 하다만 예 뭐가 된다? 불규칙으로 여가 붙는 아이가 돼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요, 이르다, 치르다 하고 이르다까지 빗금 치시면은 돼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치르다 했었죠. 치르어가 돼요.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가 와요. 근데 이르다, 어디에 뭐하다? 다다르다. 할 때, 벌써 배가 뭐 부산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하죠. 그때 기본형 이르다인데 얘는 역시 어가 오지 않고 특별히 뭐가 와요? 러가 와서 무슨 불규칙이라고 한다? 러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역시 어미가 변하는 러불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먹다 하고 오다까지 빗금 치시면 되는데 우리 여러분 그 명령형 어미가 뭐 있어요? 아라가 있고 어라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 먹다면은 먹어라가 되고 잡다면 잡아라가 돼요. 근데 오다만 하나죠. 오다만 아라 어라가 아니라 뭐가 붙는다? 너라가 붙어서 오너라가 돼요. 그래서 얘도 너라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은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셔도 돼요. 무엇을 다 오 할 때 그 어미 오가 붙는, 그쵸? 오 불규칙.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4개가 돼요. 여기에 넣지 않았는데 어간과 어미 둘 다 변하는 불규칙도 있어요. 요령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받침에 히읗이 들어가는 색깔 관련 형용사. 파랗다, 빨갛다, 퍼렇다 이런 애들이 다 어간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이에요. 되셨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규칙 불규칙 파트는 여러분 80% 이상이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 이 단어가 규칙이게 불규칙이게가 맞아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불규칙 용언의 종류가 나머지 다른 거. 이러면 다 불규칙인데 1, 2, 3번은 어간, 4번은 어미. 그쵸? 근데 이게 20% 안에 포함되는 거고 나머지는 규칙이게 아니게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제일 쉬운 거 옆에다 뭐 쓰고 들어간다라고 했죠? 기본형 쓰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웬만하면 다 맞아요. 자, 규칙, 불규칙 끝났습니다. 넘겨서 문장 성분이 돼요. 자, 문장 성분에서는 딱히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은데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철수는 예쁜 옷을 샀다라고 할 때, 자,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요 단어가 되는데, 자,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쁘는 뒤에 오는 옷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즉, 채연 옷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형사다 하면은 틀리죠. 그쵸? 품사는 뭐가 되는 거죠? 예쁘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뭐가 된 것뿐이다? 관형어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품사는 형용사고 문장 성분만 뭐가 된 거? 관형어예요. 근데 시험에 늘 이해를 관형사로 문제를 내죠. 작년, 재작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녀가 아름답게 웃는다예요. 아름답다 형용사에다가 부사형 전성어미 개 붙어가지고 웃는다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름답게가 웃는다 꾸며주니까 부사다. 아니죠. 부사가 아니라 뭐가 맞아요? 형용사. 다만 문장 성분 뭐가 되는 거죠? 부사어가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주 쉬운 얘기죠. 주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끝나면 돼요.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했던 건데 철수는이 여기서 주어 맞아요. 그쵸?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럼 철수는이 주어니까 는은 주격조사다. 맞아요? 틀려요. 그쵸? 주격조사는 이가, 깨서, 에서, 서, 깨없어 이렇게밖에 없어요. 깨없어는 사극에서나 아바마마 깨없어. 그쵸? 요즘에 거의 안 써요. 그쵸? 하나 더 할까요? 가운데 손가락 하지 말고. 자, 서예요. 에서는 여러분 주격조사 에서도 있고 부사격조사 에서도 있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했죠. 이가로 바꿀 수 있으면 주격 아니면 부사격이에요. 기출문제 뭐 있었어요? 이번 전국체전은 전라남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예요. 바꿔볼까요? 전라남도가 우승을 차지했다가 되니까 걔는 주격이죠. 해운대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뭐가 돼요? 해운대가 지진이 발생했다. 안 되죠. 그럼 그때는 뭐가 된다? 부사격. 되셨죠? 주어 자리를 하더라도 주격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목적격은 당연히 을을밖에 없는데 만약에 옷도 샀다. 그쵸? 이러면 역시 얘도 목적격이냐? 틀려요. 다 뭐가 되는 거죠? 보조사예요. 되셨죠?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서 문장 성분도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 성분 끝나면 9번째 서술어 자릿수가 나오게 돼요. 그죠? 서술어 자릿수는 여러분 웬만하면 다 맞아요. 아시죠? 다 맞는 문제니까 우리도 맞아야 돼요. 자, 서술어 자릿수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자릿수가 되는데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죠? 3가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가 있는데 천천히 공부가 다 되고 나면 천천히 새가 운다. 즉 자동사라고 하는 거죠. 뭐만 있으면 되는 거다? 주어만 있으면 되는 게 한 자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새가 운다가 한 자리 서술어가 돼요. 겁내 길어요. 파란 하늘에 커다란 새가 아름답게 운다. 겁내 길죠. 운다. 뭐가 울어요? 새. 끝이에요. 한 자리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나는 밥을 먹었다. 가장 기본적인 두 자리가 되겠죠. 뭐하고 뭐가 들어간? 주어, 목적어가 들어간 두 자리가 되고요. 두 번째가 좀 귀하죠. 왜냐하면 철수는 영수와 닮았다 이래버리면 얘는 주어와 필수 부사어가 들어간, 그죠? 두 자리 서술어가 돼요.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는요, 주어, 목적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지금 좀 주어와 부사어. 그 다음에 여러분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게 뭐였죠? 그렇죠. 주어 보어 들어가는 것도 두 자리가 돼요. 철수는 군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두 자리입니다. 세 자리는 너무 쉽죠. 의외로. 그렇죠. 얘는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뭐 들어가죠? 필수 부사어 들어가면 되는 거라서 아주 쉬워요. 그래서 세 번째 보게 되면 학생들이 정원에서 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정원에서라고 하는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가 아니에요. 어디서 보든.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주어 학생들이 목적어 꽃을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자리? 두 자리가 되고요. 철수가 가방에 책을 넣었다니까 넣었다. 몇 자리죠? 세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뭐 공부할 때 우리가 뭐 수여 동사라는 것도 있어요.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주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주는 물건까지. 그렇죠? 그래서 수요 동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와 삼았다 정도 기억하시면 또 세 자리가 되죠. 철수 뭐 할아버지는 철수를 아들로 삼았다 또는 아들로 여겼다. 다 세 자리가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문장의 종류예요. 문장의 종류는 또 중요하죠. 잠깐만요.
아실 거라고 믿고 간단하게 구두로만 할게요, 여러분. 문장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술관계 한 번 나오는 무슨 문장? 혼문장. 주술관계 두 번 나오는 겹문장.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겹문장에는 크게 또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 아는 문장, 다른 말로 뭐 안긴 문장이라고도 하죠. 왜 그러냐면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간다면, 그쵸, 뭐 나는 그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쵸, 얘네 입장에서는 얘네를 뭐 하고 있는 거고 안고 있는 거고, 얘네 입장에서는 얘네한테 뭐 한 거죠?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똑같다라고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는 거죠? 문장과 문장이 이어진 게 있죠. 그럼 이어진 것부터 할게요. 이어진 문장에는 자, 대조가 알죠? 차이점. 대조나 나열 아니면 선택을 가지게 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은 문장과 문장이 종속되어 있지가 않아요. 별개의 것이 되겠죠. 예를 든다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뭐한다? 가죽을 남긴다. 이래보는 얘랑은 별개의 것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돼요. 근데 만약 여러분 이유, 조건, 까닭, 원인 이렇다면 뭐가 돼버린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죠. 맞나요? 자, 그러면 주의해야 될 거는 요거 하나예요. 예를 든다면 자, 철수는 엄마와 닮았다가 있고 철수는 귤과 사과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말하면 와나 과로 이어진 문장에는 크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라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뭔 말이냐면 철수는 주어가 돼버리고 엄마와는 닮았다 꾸며진 뭐가 되죠? 부사어가 되고 얘는 뭐가 되죠? 서술어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결론 말하면 혼문장이거든요.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 할 수 있냐면 찢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찢을 수 있는 거죠? 철수는 뭘 좋아한다? 그렇죠. 귤 좋아한다.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철수는 사과 좋아한다라고 찢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결론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찢을 수 있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전이 되면 어떤 문장과 공부를 하냐면 철수와 영희는 부산에 갔다가 그쵸? 의미가 몇 개가 된다? 두 가지가 되겠죠. 어쨌든 중의적인 문장이 되는데 첫 번째 의미는 함께 갔으면 혼문장이 되겠죠. 근데 철수도 부산에 가고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또 영희도 갔다면 주어가 몇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개가 돼버리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즉 겹문장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원빈과 장동건은 영화배우다도 마찬가지죠. 둘이 있어야 영화배우가 되는 건 아니죠. 원빈 영화배우다, 장동건 영화배우다 찢을 수 있어요. 겹문장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다시 아는 문장으로 간다면 첫 번째 명사절이 있어요. 명사절은 뭐 찾아야 되죠, 여러분? 기, 걷지만 찾으시면 돼요. 용언의 어간에다가 기, 걷지가 붙는데 기, 걷지는 미음일 수도 있고요. 일 수도 있어요. 그쵸? 뭐 그녀가 기쁨을 알았다. 그쵸? 또는 그녀가 떠나갔음을 알았다. 그 다음에 그녀를 보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겉하고 지는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붙으면 보통 뭐가 된다? 명사절이에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명사절이 여러분 주어로 쓰일 수도 있고 목적어로 쓰일 수도 있지만 부사어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관형절은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지만 자, 뒤에 뭐를 꾸며준다? 체언만 꾸며주면 돼요. 관형절은. 그쵸? 어떤 체언, 이건 관형절이 되고요. 부사절은 뭐가 되죠? 어떻게. 그쵸? 어떻게 동사, 어떻게 형용사가 돼요. 부사절은 그렇게 되고요. 중요한 거. 서술절은 여러분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서술절은 굉장히 짧아요, 길어요? 되게 짧아요. 그쵸? 뭐 이 책은 재미가 없다. 뭐 혼문장. 이런 바로 틀려버리죠.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수업을 할 때는 항상 뭐부터 하냐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서술절이 나오면 일단 혼문장처럼 여기거든요. 그럼 반드시 뭐 하라고 하냐면 내가 생각했던 주어를 지워요. 이 책은 지워요. 그쵸? 그랬는데 다시 뭐가 남죠? 재미가 없다가 나오죠. 이러면 얘는 서술절이 되는 거고 주어 지웠는데 문장이 깨지면 진짜 무슨 문장? 혼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절은 실수로 틀리지 몰라서 틀리진 않아요. 그 다음 마지막 인용절이 제일 쉬워요. 인용절은
직접 인용일 때 뭐 붙죠? 라고. 간접일 때 뭐 붙죠? 고. 요렇게만 따져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럼 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문장의 종류예요. 우리는 그가 그녀를 사랑했. 나왔죠, 여러분. 이니까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고 그 옆에 목적격 줘서 뭐 붙었죠? 을 붙었죠. 즉 이 명사절은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목적어 역할을 한다가 되고요. 이 책은 글씨가 작다. 혼문장 같죠? 그럼 이 책은 지우면 뭐가 남죠? 글씨가 주어가 되고 작다가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는 아들이 의사다도 마찬가지. 혼문장 같죠? 그 지워요. 그럼 뭐가 나와요? 아들이 주어가 되고 다시 의사다가 서술어가 되죠. 역시 서술절이 돼요. 이 책상은 다리가 4개다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3개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지 마시라고. 이 책상은 지웠더니 다리가 주어가 되고 서술어 몇 개가 된다? 4개다가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잠깐 칠판을 볼게요. 여기가 둘 다 일단은 관형절이 되는 건데 이야기를 들었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린 그림이 대상에 뽑혔다. 내가 그린 그림이 대상에 뽑혔다예요. 자, 칠판 잠깐만 보세요. 자, 일단 나는이 되고 목적어 주어가 나는이 되고 목적어가 이야기를 서술어가 들었다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그분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고 교사다라는 서술어가 나왔고 는이 붙으면서 요 아이가 뭐를 꾸며주고 있다? 이야기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쵸? 나는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그분이 교사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무슨 절이에요? 관형절이에요. 그쵸? 잘하셨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주어 그림이 대상에 뽑혔다가 되는데 어떤 그림이 되냐면 주어 내가 뭐 했다? 그렸다라고 한 서술어가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고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가 역시 80% 이상 출제가 되는 관형절 문제예요. 그런데 혹시 그죠? 어렵게 나오게 되면 관형절에서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을 구별 지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동격 관형절은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문장 성분에 생략이 없다라고 나오고요. 관계 관형절은 문장 성분 생략이 있다라고 나오게 돼요. 이때에는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서술어 자릿수를 생각해도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자, 예를 든다면 교사다. 누가 교사한 거죠? 그가. 끝났죠. 그럼 얘는 주어 서술어 끝이에요. 생략된 게 있다 없다? 없죠. 그쵸? 그럼 얘는 어때요, 여러분? 내가 그렸다예요. 그쵸? 주어 내가, 서술어 그렸다죠. 그렸다는 몇 자리 서술어가 돼야 되죠? 2자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이 뭐 했다? 생략됐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얘가 관계관형절인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생략된 문장 성분이 누구냐면 이 새끼가 꾸며주는 새끼예요. 얘가 생략이 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내가 그렸죠. 무엇을 그렸을까요? 그렇죠. 목적어가 생략이 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관형절은 문장 성분에 생략이 있는데 그 생략된 놈이 누구냐면 꾸며주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넣었을 때 온전한 문장이 되면 관계관형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관계관형절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이거기는 해요. 이런 거죠. 코가 긴 코끼리가 뭐 밥을 잘 먹는다 이랬어요. 그쵸? 그러면 코끼리가 주어가 되고 밥을 먹는다가 목적어 서술어죠. 그러면 주어 다시 코가 그 다음에 뭐죠? 길다. 얼핏 보면 주어 코가 길다니까 문장성 생략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코가 길다가 얘 꾸며주죠. 그러면 누구 코였어요? 코끼리 코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또 역시 뭐가 생략된 거죠? 주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딱 끊어가지고 문제를 또 바꾼다면 코끼리는 뭐가 길다? 코가 길다 하면 아까 했던 무슨 절 돼버릴까요? 서술절이 또 돼버려요. 그래서 요게 관형절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관계관형절이라고 보시면은 돼요. 되셨죠?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바로 요런 것들. 하얀 눈이 내린다 이러면은 요것도 관형절로 보냐 안 보냐 많이 싸우기는 해요. 이론상 안 되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주어 눈이 서술어 뭐죠? 내린다. 하얗다. 뭐가? 눈이. 그쵸?
근데 이것까지 우리가 시험에 관형절로 내버리면 여러분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예,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거의 출제를 안 하기는 해요. 예, 안 하기는 합니다. 되셨죠? 동격하고 관계, 관형절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그가 이를 마쳤는 지가 또 나왔죠. 역시 무슨 절이에요? 음기걷지 명사절이 되고요. 공연이 시작돼 기 역시 명사절이고요. 그 밑에 나랑 밥 먹자라고 했으니까 인용절이고요. 먹지 말라 코 역시 뭐가 돼요? 인용절이 돼요. 그 다음에 그는 사실을 모르는데 우리가 돌아오다. 그쵸? 그리고 사실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다. 끝났죠. 동격관형절이 되고요. 나는 그가 몹쓸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떤 생각? 그가 몹쓸 사람이다. 역시 생각이죠. 그래서 역시 동격관형절이 돼요. 그는 자금도 없이 사업을 벌렸다. 깨알 문제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여러분. 자, 구별하셔야 되죠. 벌리다, 벌이다 되게 쉽죠. 사이를 멀게 하다만 뭐죠? 벌리다가 되고 그 외의 것들은 무조건 뭐다? 벌이다예요. 그래서 여기는 벌렸다가 맞죠. 그럼 어떻게 사업을 벌린 거죠? 자금도 없이가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는 연결음이 뭐 들어갔죠? 고 들어갔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 비가 와서 날씨가 좋다라는 얘기는 오아서 연결음이 들어갔죠? 종속이 되겠고요. 철수와 영희는 닮았다. 아까 했던 거예요. 철수와 영희는 닮았다. 혼문장이 되겠죠? 주어하고 그 다음에 부사어, 서술어. 근데 여러분 철수와 영희는 야구 선수다라는 얘기는 뭐 할 수 있어요? 찢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찢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견문장입니다. 그 다음이 청소하자. 언제 하자가 될까요? 비가 오면 조건이죠. 종속이 되고요. 그를 만나면 내 얘기해줘. 역시 종속이 되고요. 술을 사러 마트에 갔다. 그쵸? 역시 뭐가 될까요? 종속이 됩니다. 눈은 내리고 길은 미끄럽다는 어때요? 종속. 그죠? 틀렸죠, 여러분. 이거 제가 일부러 낚으려고 낸 문제예요. 보세요, 여러분. 선입견을 좀 버릴 필요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 눈이 내리면 길이 미끄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일부러 왜 냈냐면 연결어미를 보시라는 거예요. 연결어미를. 눈이 내려 고예요. 그죠? 고는 무슨 연결어미가 되는 거죠? 대등하게 이어준 연결어미예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썼던 말은 뭐냐면 눈이 내려서 길이 미끄럽다. 눈이 내리니까 길이 미끄럽다. 이러면 종속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게 꼭 그렇게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대등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바람대로 불고 날은 날대로 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은 불고 날은 차다 할 수 있죠. 그럼 대등이에요. 종속 바꾸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바람이 불어서 날씨가 차다 하면 되죠. 그래서 항상 대등 종속은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한번 훈련해 보시라고 마지막은 한번 낚은 거예요. 연결어미 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수업할 때 웃자고 하는 말인데 몇 번 하던 말인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둘이 중국집 가면은 남자친구가 이제 리드를 해가지고 너 뭐 먹을래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자친구가 뭐라고 해요? 나 짬뽕 이러죠. 그럼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죠? 네가 짬뽕을 시키니까 그럼 나는 짜장면을 시킬게 해요. 그렇죠?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왜요? 난 네 짬뽕에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는 거예요. 같이 먹자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뭐 먹을 거야? 짬뽕. 좋아. 나도 짬뽕. 그럼 뭐예요? 각짬뽕이란 얘기죠. 이러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예요. 너 짬뽕 먹어. 나도 내 거 먹을 거야. 그쵸? 눈독 들이지 마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건 내 짬뽕이야가 됩니다. 근데 보통은 같이 시키죠. 여기도 연애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슬픈 얘기, 또 슬퍼지나요, 또? 네. 가본 적이 없어서. 또 그런 건가요? 또 괜한 말을 꺼냈군요. 자, 그러고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네, 아셨죠? 네, 그러고 사니까, 그렇구나. 나도 나중에는 꼭 한번 해봐야지 생각하시면 돼요. 희망은 좋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바르게 적기예요. 바르게 적기만큼 뭐 범위가 넓은 게 없겠죠. 근데 나름 뽑았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중요한 것도 있고 합니다. 법석이 맞냐 법석이
법석이 맞냐 하면은 발음은 법석이죠. 적을 때는 뭘로 적어야 된다? 법석으로 적어야 되고요. 휴게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대부분은 뭘로 적는 게 맞아요? 여의로 적는 게 맞는데 듣도 보도 못한 개송이라고 하는 불교 용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뭐가 있죠, 여러분? 게시판과 휴게실은 뭘로 적는다? 어이로만 적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맞다? 휴게실이 맞아요. 앞에 거 어이가 맞아요. 어이가 쓰는 건 휴게실, 휴게소, 게시판. 아셨죠? 그것만 어이가 되고 나머지는 여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여성하고 회계연도 묶어주세요. 얘네들은 두음법칙 할 때 하는 건데 칠판 잠깐만 보세요. 자, 두음법칙의 이론은 이렇죠. 뭐 한자음 중에 리을과 니은이 두음의 머리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첫 음절만 두음을 잡아주고 두 번째 이의 음절부터는 두음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근데 세 번째가 덥두사처럼 붙은 말은 또 두음법칙을 적용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자가 되고 남녀가 돼요. 그쵸? 그 다음이 뭐가 되냐면 신여성이 맞느냐 신여성이 맞느냐가 돼요. 천천히 보세요. 얘는 몇 번째 음절이죠? 첫 번째 음절이니까 두음 잡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몇 번째 음절이죠? 두 번째 음절이니까 안 잡는 게 맞겠죠. 그쵸? 자, 그러면 신여성 한다면 일단 원칙은 얘가 맞을 것 같죠? 근데 얘는 어떻게 이루어진 말이 되냐면 신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말이에요. 그 말은 얘 따로가 되겠죠. 그렇게 보면 얘네가 두 번째 음절이긴 하지만 얘 따로 보면 얘가 몇 번째 음절? 첫 번째 음절이니까 두음 잡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신여성이 맞는 거고 회계 연도도 연도가 맞겠죠. 맞아요. 그러면 리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헷갈리는 게 있으니까. 경로당이라는 게 있고 신락원이라는 게 있고 신락원이라는 게 있고 하나만 더 할까요? 고랭지가 있고 고냉지가 있다면 이거 외워서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발음하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는 건데 포인트는 똑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끊을까가 제일 중요해요. 경로당은 어디서 끊어야 돼요? 경에다가 로당이에요? 경로에 당이 붙은 말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끊길까요? 요렇게 끊기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얘가 몇 번째 음절이죠? 두 번째 음절이죠. 그러면은 두음 안 잡는 게 맞죠. 그죠? 경로당이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실락원이냐 실낙원이냐는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그렇죠. 실에다가 낙원이 붙은 말이죠. 그럼 몇 번째 음절이에요? 첫 번째니까 얘가 맞아요. 고랭지는요, 높고 추운 땅이 되겠죠? 여기서, 아이고. 미안,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몇 번째? 두 번째가 되죠. 그럼 뭐가 맞아요? 요게 맞아요. 아셨죠? 요게 두음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도 요거를 안 넣었네요. 되게 쉬운 거. 렬하고 률하고 열하고 율 적는 거 기억하시죠? 그쵸? 요거를 다 아시긴 하는데 좀 이렇게 능률적으로 하시면 편하죠. 니은하고 모음일 때만 열률이 되고 니은과 모음이 아니면 열률이라고 외우는 게 쉬워요. 간혹 보면은 얘는 기역이니까 률이야, 이응이니까 률이야 이렇게 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니은과 모음이면 열률이고 니은과 모음이 아니면 얘라고 외우면 끝났죠. 그러니까 출석 할 때는 뭐가 돼요? 니은 모음이 아니니까 출석률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실패는 뭐가 돼요? 모음이니까 뭐가 돼요? 실패율이 되는 거죠. 출산 모음이니까 니은이니까 뭐가 돼요? 출산율. 적중은요? 니은 모음이 아니니까 적중률 하시면 되죠. 요렇게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과 모음일 때만 열률, 그렇지 않으면 두음 안 잡은 렬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왼쪽에 맞고 회계연도 왼쪽에 맞아요. 그 다음에 씁쓸하다도 왼쪽이 맞죠. 요게 어떤 근거가 되냐면 같은 소리가 반복될 때에는 된 소리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쓱싹도 있고 그 다음에 똑똑 이런 식으로 다 같은 소리가 반복되면 된 소리로 적을 수 있어요. 그 밑에는 중요하죠. 냉랭하다가 맞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원래는 차가울 냉랭이에요.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냉랭하다는 냉랭이 맞는 이유는 얘는 몇 번째 음절이죠? 첫 번째 음절이니까 두음 잡는 거고 얘는 몇 번째 음절? 두 번째 음절이니까 두음 안 잡는 거죠. 그래서 냉랭하다가 맞고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역시 늠름하다가 맞는 거죠. 그렇죠?
자, 두음법칙 간단하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많이 틀리는 거, 들렀다가 맞냐, 들렸다가 맞나냐가 되겠죠. 제 주변 사람들은 100% 틀려요. 100% 틀리는데, 자, 집에 잠깐 왔다가 나가는 건 기본형이 뭐가 되죠? 들르다가 되고요. 들렸다는 뭐가 되냐면 아까 듣다의 피동이에요. 듣다의 피동. 그래서 집에 잠깐 왔다가 나갔다라고 할 땐 들르다가 기본형이니까 의탈락 돼가지고 뭐가 맞아요? 들렀다가 맞지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들렸다는 뭐가 된다? 듣다의 피동형이에요. 근데 하나만 더 한다면 뭐가 있냐면 아들이 다른 데서 자취를 하는데 오랜만에 엄마 집에 왔어요. 그쵸?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아이한테 뭐 할까요? 들려 보내겠죠. 그때도 역시 뭐가 되죠? 기본형 들다에다가 접사 뭐 들어가요? 리가 되는 거죠. 그때는 또 가능해요. 물건을 음식을 뭐 했다? 들려 보냈다가 되죠. 그 다음 꼼꼼히하고 곰곰히 따뜻히하고 꼼꼼히가 있는데 원칙은 있지만 예외가 많아서 자 일단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공부하는 게 뭐냐면 부사와 전미사 이와 히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뭐 동사나 형용사가 전미사 이 히가 붙어서 뭐가 되는 거다? 지금 부사 그쵸? 부사로 만들어준다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많이 했던 거 많이 기억나시죠? 그쵸? 많이 먹어라 할 때 원래 많이는 뭐 기본형 뭐예요? 많다인데 접사 이가 붙어서 뭘로 바뀌었다? 부사가 된 거죠. 자, 첫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냐면 어간 뒤에 하다가 붙으면 뭐가 된다? 히가 붙는 게 맞아요. 그쵸? 그래서 뭐 다 히가 붙는데 예외가 받침에 모일 때에만 시옷일 때는 이가 붙게 돼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깨끗이 따뜻이 엄청 헷갈리잖아요. 그쵸? 보세요. 따뜻하다 깨끗하다 다 가능하죠. 근데 받침에 뭐가 들어갔어요? 시옷이 들어갔기 때문에 깨끗이 따뜻이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가 붙으면 다 히예요. 예, 근데 어쨌든 요령은 예외는 또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첩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첩어는 같은 말이 뭐 되는 거? 반복되는 걸 첩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꼼꼼하고 곰곰이 되는데 둘 다 반복되니까 첩어 맞아요. 그쵸? 근데 얘는 2단계예요. 1단계 뭐가 더 중요하죠? 얘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얘는 뭐가 가능하죠? 꼼꼼? 저 새끼 아주 꼼꼼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붙는다? 히가 붙는 거고, 그쵸? 얘는 곰곰하다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곰곰이, 틈틈이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아까 공부했던 비읍 불규칙 있죠. 비읍 불규칙 뒤에도 역시 이가 붙어요. 그래서 나를 고이 여겨주시오 라고 할 때 고이가 어떻게 곱게, 그쵸? 곱다의 비읍 불규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요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그나마 써먹을 수 있는 그 원칙이 되고요. 요거 말고도 역시 예외는 굉장히 많아요. 이따가 하겠지만 깊숙이냐 깊숙히냐는 깊숙하다잖아요. 그쵸? 그럼 히일 것 같은데 깊숙이가 또 맞거든요. 그런 것들은 예외이니까 어쩔 수가 없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갈게요. 그러면 따뜻하다가 가능하지만 받침에 시옷 들어갔으니까 따뜻이가 맞죠. 꼼꼼도 하다 하니까 얘는 꼼꼼 히가 맞고 곰곰은 하다가 안 되니까 이가 맞아요. 다 왼쪽 게 맞아요. 깊숙이 예외라고 적어놨죠 여러분. 왜냐하면 깊숙하다가 되지만 깊숙이가 되고요. 끔찍하다도 되지만 끔찍이가 되는 거예요. 음모가 드러나다도 배웠던 거죠 여러분. 많이. 그쵸? 드러내다는 원형이 있어서 들다 내다라고는 합성어가 됐지만 드러나다는 원형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해서 드러나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섭섭지 않게 만만치 않다 했을 때 섭섭지 않게 하고 만만치 않다 해볼게요. 칠판 보세요. 섭섭지 않게예요.
원래는 여러분 섭섭지 않게는요, 섭섭하지 않게가 시작이에요. 그쵸? 요게 시작이 되고 얘는 여기다 쓸게요. 만만하지 않다가 시작이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비읍 니은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 울림, 울림이에요. 안 울림이 오게 되면 줄임말 할 때 얘 히읗 지워요. 그래서 뭐가 되죠? 섭섭지 않다가 되죠. 맞아요. 그럼 얘는 울림 소리가 오게 되면 뭐 하게 되냐면 히읗하고 얘하고 뭐 한다? 축약을 시켜줘요. 그럼 뭐가 될까요? 섭섭치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줄이고 싶으면은 얘가 지고 얘가 빈자리죠.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섭섭잔타가 되고 얘는 뭐가 될까요? 만만찬타가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섭섭지 않게가 일단은 맞는 말이고 또 줄이면 뭐가 맞다? 섭섭잔타, 섭섭잔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만치 않다는 원래 만만하지인데 줄어서 만만치가 됐죠. 역시 만만찬타로 또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밑에가 나오는 게 또 똑같은 거죠. 요거 많이 틀려요. 생각하건대 그 다음에 단언하건대도 포인트는 똑같아요. 안 울림이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울림이잖아요. 그럼 안 울림이니까 얘 지우면 뭐가 돼버리는 거죠? 생각건대가 되는 거고 얘는 울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축약하면 뭐가 돼야 될까요? 단언컨대가 되는 거예요. 뒤졌죠. 그래서 생각건대, 단언컨대, 울림, 안 울림 때문에 돼요. 그럼 여러분, 야, 이런 일은 상상하지 못했다는 뭐가 돼야 될까요? 상상, 받침이 이응이니까 뭐가 돼요? 상상치 못했다가 되겠죠. 잘하셨어요. 자,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단어를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했는데 다 틀린 거예요. 정답은 밑에 있죠, 여러분. 윗칸은 틀렸죠. 왜냐하면 윗간이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시옷 다음에는 뭐가 올 수 없다? 거센 소리가 올 수 없으니까 윗간이 맞고요. 사글세 플러스 방인데 사글세하고 방은 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어기 때문에 사이시옷 넣을 수 있다 없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월세방은 사이시옷 못 붙어요. 왜냐면 월세하고 방 다 모니까요.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 못 붙여요. 그 다음에 숫사돈이라고 했는데 접두사 숫을 쓸 수 있는 건 다 외웠잖아요. 양, 염소, 쥐만 숫을 쓸 수 있고 나머진 다 뭐가 맞다? 수가 맞죠. 그 다음에 깡총깡총은 모음조가 깨진 아이니까 깡충깡충이 맞고 삼촌, 그 다음에 아지랑이 맞고 의뢰 같은 경우에는 단모음화된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미류 나무였죠. 버드나무 류였는데 단모음화가 돼서 미루 나무가 된 것처럼 을에 단모음화 된 거예요. 미싯가루란 말은 없다라고 했죠. 곡식 종류 하나가 이름이 뭐죠, 여러분? 미수예요, 미수. 그러니까 미수에다가 가루가 붙으면 사이시옷 붙어서 미숫가루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위쪽도 마찬가지죠. 위아래가 있고 그 다음에 된소리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빼서 위쪽이 되고요. 윗돈은 아랫돈 윗돈 없는 거죠. 그럼 뭐가 돼야 되죠? 웃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온가지는 줄임말만 표준어라서 온같이 되고 양아치 나왔다. 그쵸? 봉숭화. 그죠? 양아치 누구 있어요? 덩굴하고 넝쿨. 그죠? 넝쿨, 덩굴, 봉숭아, 봉선화. 양아치죠. 하나씩만 바꿔요. 봉숭화가 아니라 봉선화, 봉숭아고요. 쌍판대기인데 요거 저 수업할 때 그냥 뭐 웃자고 한 얘기 아니라 쌍판대기 여러분 몸에 힘을 다 빼고 말하세요. 쌍판대기. 아셨죠? 요거 버전 되게 많아요. 쌍판대기도 있고요. 쌍판떼기도 있고요. 쌍판떼기도 있어요. 다 뭐예요? 판대기. 그쵸? 판 빼놓고는 다 예사소리예요. 그 다음에 사례답이 아니라 사례논이고요. 객적다 된소리고요. 곱빼기 이거 어떻게 외웠죠, 여러분? 우리 곱빼기하고 뚝빼기 어떻게 배우냐면 얘는 곱하기하고 뭐 가능한 거 빼기. 그래서 곱빼기라고 외우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뚝배기. 아셨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구렛나루는 뭐가 돼요? 구렛나룻이 맞고요. 그 다음에 치다 거리가 아니라 치다
꺼리, 그 다음에 오랫만, 많이 틀리죠. 오랜만이고요. 재떨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네요. 실패율, 모음이죠. 뭐가 돼요? 실패율이 되고 합격 니은 모음 아니죠? 합격률이 되고요. 놓다는 놓이다가 아니라 뭐다? 무엇을 놓이다. 그쵸? 이가 붙어요. 그리고 여러분, 눈이 덥인이 맞다, 덥흰이 맞다라고 하면 요거 많이 헷갈려요. 그쵸? 피동접사 이희리기 중에서 뭐가 붙는 거다? 덥이다가 붙는 게 맞아요. 그래서 덥흰이 아니라 덥인으로 가야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빨리 갈게요. 띄어쓰기입니다. 불이 꺼져간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얘는 결론 둘 다 맞죠? 왜냐면 꺼지다 본용언, 간다가 뭐가 되죠?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띄어도 되고 붙여도 돼요. 두 번째, 밥을 먹고 보자가 의미에 따라서 둘 다 될 수도 있고 될 수 없기도 해요. 야, 우리 언제 만날래? 아, 잠깐만, 나 집에 가서 밥을 좀 먹고 그 다음에 뭐 하자? 보자 라고 한다면 본용언 본용언이죠. 근데 어떤 의미도 있어요. 일단 먹고 보자. 그쵸? 안 되겠다. 배고프니까 먹고 보자 이러면 뭐가 돼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일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중요하네요. 책을 읽어도 본다인데 읽다는 본용언이고 보다는 보조죠. 그럼 얘는 여러분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느냐? 천만에요. 중간에 뭐 들어가 있죠? 조사 들어가 있으면 본용언 보조용언도 무조건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것도 중요하죠. 덤벼들어 보아다도 여러분 덤벼들다는 본용언, 보아라는 보조용언이죠. 그럼 붙여도 되느냐?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본용언이 합성 동사. 그쵸? 합성 동사면 본용언, 보조용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뭐 하는 게 맞아요? 띄어 쓰는 게 맞아요. 덤벼들어는 덤비어에다가 들다라고 하는 합성 동사죠. 그래서 얘는 본용언, 보조용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띄어 쓰는 게 맞아요. 그 밑에 김씨가 있고 김씨 둘 다 있는데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왼쪽 거는 뭐가 되는 거죠? 성씨를 말하는 거고 오른쪽 거는 뭐가 되죠? 호칭. 그쵸? 뭐 김사장, 김부장, 김대리, 김선생 호칭이기 때문에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먹을 만큼 먹었다. 아까 만큼 많이 했었죠. 만큼이 의존 명사니까 띄어 쓰면 되고요. 너만큼은 조사니까 붙여 쓰면 되고 예상하다, 예상했더니 관형어죠. 그러니까 띄어 쓰는 대로 의존 명사고요. 법대로 해라는 체언이니까 붙여 쓰는 게 돼요. 그 다음에 너뿐이야는 뭐가 돼요? 역시 체언이니까 붙이면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할 뿐이다는 뭐가 돼요? 하다, 관형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띄어 쓰는 의존 명사입니다. 그 다음 밥을 먹는 데가 참 재밌죠. 이 먹는 데가 의미에 따라서 붙일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든다면 밥을 먹는데 아빠가 왔으면 뭐가 돼요? 밥을 먹었다. 그런데 아빠가 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뭐 하면 되고요? 붙이면 되고 밑에처럼 장소나 위치를 나타낼 때에는 뭐가 된다? 띄어 쓰는 의존 명사가 되죠. 그래서 너 밥 먹는 데가 어디야? 우리 지금 가는 데가 어디야? 그쵸? 여기 예전에 왔던 데인데 다 띄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가 나와 있는데 솔직히 공부할 필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지는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시간의 경과일 때만 띄고 아니면 뭐 하면 돼요? 붙여 쓰는 연결어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의 경과냐 아니냐만 따지면 돼요. 그녀가 떠난 지 3년이 되었으니까 시간의 경과라서 띄어 쓰는 거고요. 밑에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시간의 경과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하면 되죠? 붙여 쓰면 돼요. 어려운 게 요거죠. 들을 만한 이야기다가 되는데 요게 어려운 게 여러분 보조 형용사 중에 뭐가 있다? 만하다가 있어요. 그쵸? 만하다가 있는데 먹을 만하다. 차를 살 만하다. 한번 들을 만하다 하게 되면 다 보조 형용사가 돼서 들을 만한이란 얘기는 만하다가 보조 형용사이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붙여도 되고 띄어도 돼요.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이야기를 들을 만하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이야기를 보세요. 들을 그 다음에 만도 하다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얘기가 달라지는 게 들을이 관형어가 되고 많이 뭐가 되는 걸까요?
의존 명사.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은 거죠? 보조사가 붙고 하다가 또 붙은 거죠. 이러면 의존 명사가 들어가서 뭐 하면 된다? 띄어 쓰면 돼요. 그래서 만하다가 그냥 붙여 쓰는 만하다 하고 보조사 붙은 의존 명사 구별하시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들을 만한은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고요. 있을 뿐이다도 역시 있다, 있을 관형어니까 뿐이다는 띄어 쓰는 의존명사가 되겠죠. 자, 뛸 듯이라고 했는데 뛸 듯이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잠깐만요. 그 어간의 형태가 변화가 있냐 없냐라고 수업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냐 안 붙었냐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자 보세요. 뛰다예요. 뛰다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다란 얘기는 얘가 뭐가 되었다는 얘기죠? 관형어란 얘기죠. 그럼 당연히 뛰고 뭐가 되는 거죠? 듯이 되는 거고 만약에 형태 변화가 없다. 그 말은 관형사형 어미가 붙지 않았다란 얘기는 얘가 어간이고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어미가 돼서 뛰듯이가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박목월 시 중에 보면 구름에 달 가듯이는 뭐가 돼요? 가다에다가 듯이 붙었으니까 붙여 쓰는 가듯이죠. 철수 집에 언제 간대? 아마 내일쯤이면 갈 듯. 이러면 뭐가 된다? 갈뛰고 듯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먹을 게 좀 남았니 할 때 먹을 게가 먹을 것이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걔는 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밖에 모른다는 체연 뒤니까 붙이면 돼요. 평소에 느낌 봐 별표 쳐주세요. 봐. 솔직히 봐 자신 있게 정리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안 돼요. 이거 진짜 안 됩니다. 막 정리 보면은 막 일부 구어체에서 어쩌고 막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사실은 진짜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되게 간단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게 바 뒤에 여러분 조사 붙으면 띄었으면 되고요. 조사 못 붙으면 붙였으면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책에는 뭐 니은 바 이러면은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결론 많은데 니은 바 더 헷갈려요. 다 필요 없고요. 바 뒤에 조사 붙냐 안 붙냐만 따져보시면 돼요. 기출문제 중에 3년 됐나요? 그때 나왔던 게 뭐였냐면 서류를 검토한 바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라고 했을 때 서류를 검토한 바는 바에 바을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붙여 쓰는 연결어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매를 맞을 바에는 먼저 맞겠다 하면은 바 옆에 뭐 붙어 있어요? 에는 조사 붙어 있죠. 띄면 되는 거고요. 네가 원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뭐가 붙어 있죠? 바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역시 뭐가 된다? 의존명사로 띄면 돼요. 그래서 바 옆에 조사 있냐 없냐만 따져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평소에 느낀 바를니까 조사 붙어서 띄어 쓰는 거고요. 서류를 검토한 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사가. 그죠? 그러니까 붙여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여러분 그러면 5분만 계속 5분만 쉬고 있어요. 예, 5분만 쉬고 와서 마무리할게요.